반갑습니다.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외편으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 아직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인공신경망 기술, 혹은 좀 더 넓게 모아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하면 결국은 A라고 하는 인풋을 받아들여서 B라고 하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함수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 본문을 보고 스팸인지 여부를 구분해내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내고, 언어 간 번역을 하고, 어떠한 광고가 어떤 유저한테 주어졌을 때 클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확률을 예측을 해내고, 도로 사진과 레이더 정보가 주어졌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위치를 파악해내고, 자율주행차에 사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품의 사진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등의 일을 지금의 인공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를 들었던 집값 예측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값 예측 인공지능은 그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그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tructured Data라고 합니다. 기업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Structured Data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값을 예측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런 표 형태로 저장된 Structured Data 뿐만 아니라 글이나 그림과 같이 비정형화된 데이터, Unstructured Data도 인공지능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숫자 필기인식 인공지능에 대해서 구경을 한번 해보면서 그때 사람이 필기로 쓴 숫자가 이렇게 작은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 작은 이미지는 결국은 여러 숫자들의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함께 봤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진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컴퓨터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를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해서 어떠한 값을 예측해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픽셀, 1000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이 사진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독해내는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사진의 데이터는 결국 100만 개,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입니다. 100만 개의 픽셀의 정보를 인공신경망에 입력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RGB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300만 개의 변수가 인공신경망에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신경망은 300만 건의 변수를 입력받아 몇 단계의 처리를 거쳐서 몇 단계의 뉴런들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측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만 개나 되는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즉 또 다른 unstructured data, 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활자화된 형태로 보고 있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글 역시 숫자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16진수 숫자들입니다.
이러한 16진수 숫자로 되어 있는 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인공신경망에 어떻게 입력을 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각각의 단어들을 벡터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벡터라고 하면 이런 1차원 배열을 말하는 것인데, 각각의 단어마다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 글이라고 하는 것도 1차원 배열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지리아의 왕자인데 당신에게 상속에 관하여 글을 씁니다 라고 하는 이메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1차원 배열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1차원 배열을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시키면 이 인공신경망이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메일은 당연히 스팸이라고 판독을 해내겠지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아직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난감이 이틀 늦게 도착을 해서 조카에게 생일 선물로 주지 못했다. 반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지금의 인공신경망은 이 이메일이 반품에 대한 것인지 배송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분류해내는 일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을 보고 적절한 답변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내는 일은 인공지능이 아직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이메일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의 조카가 좋은 생일을 가졌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답변에 쓰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지적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이런 도로 사진 만장을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도로에 있는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인공지능은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똑같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어떤 경우에는 멈춤 표시이고 어떤 경우에는 히치하이킹이고 어떤 경우에는 좌회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모호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건의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아직 인공지능이 학습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진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만 건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 엑스레이 사진이 어떤 경우에는 폐렴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렴이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새로 입력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는 폐렴이 있는 환자의 사진이다, 없는 환자의 사진이다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10장의 사진을 보고 폐렴에 걸린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의 특징을 학습해내는 일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예는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융 교수가 코세라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올린 강의 내용을 주로 참고로 한 것입니다. 앤드류 융 교수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 그리고 중국 바이두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 인공지능 실무 경험에 있어서는 가장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대강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한 개념이란 인간이 1초 이내의 시간 동안 금방 판단해낼 수 있는 개념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1초 이내에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학습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주 많은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기술로 가능할까를 판단을 하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저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는 재밌는 개념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하면 이제 고생물학에 있어서 캄브리아기에 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사건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왜 캄브리아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종의 수가 늘어나게 됐었던 것일까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고생물 학자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기로 이때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고 또 피식자는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또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공학에 있어서 마치 캄브리아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게 드디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가 이전에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었었던 것일 뿐이고 그 숫자의 배열에서 사물을 인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300만 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미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의 사진에서 여러 객체들을 컴퓨터가 매우 빠르게 판독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편 강의를 했고요. 자, 기초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급편 강의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소스코드 분석을 포함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강의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